17년 동안 32명의 남성과 함께 살아온 일본 미녀. 무인도에서 일본 여성 1명과 32명의 남성이 6년 동안 조난당했습니다. 그들은 두 자루의 총기와 1명의 여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섬에서 일련의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이 살아남았고 32명의 남성 중 19명만이 생존했습니다. 그 차가운 황량한 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아나타한 섬의 학살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수년 전 국내 정책의 장려로 인해 많은 일본 시민들이 일본이 점령한 섬들로 이주하여 일하고 생활했습니다. 16세였던 히가 카즈코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사이판 섬까지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그녀의 오빠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카페 직원으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카즈코는 많은 젊은 남성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오키나와 출신의 청년 히가 쇼이치였습니다. 쇼이치는 카즈코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고 연애 끝에 카즈코가 18세가 되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일본의 제한된 토지 면적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많은 섬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쇼이치의 주요 업무는 이 섬들 중 하나에서 노동자를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카즈코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3년 후 쇼이치의 직무가 변경되어 그는 아나타한 섬으로 정금 갔고 아내 카즈코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들과 동행한 사람은 농장 관리자 히가 키쿠이치로였습니다. 아나타한 섬은 태평양의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작은 섬으로 사이판 섬에서 북쪽으로 약 17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은 타원형으로 약 9km 길이, 7km 너비이며 면적은 약 3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섬에는 약 790m 높이의 화산과 많은 코코넛 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은 한때 번성했으나 이후 태풍으로 인해 쇠퇴했습니다. 당시 섬에는 약 20명의 현지 노동자만 남아 있었고 쇼이치의 업무는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타한 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처참한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처음에 점령했던 많은 섬들이 점차 미군에 의해 수복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쇼이치는 근처 섬에 있던 여동생을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안전이 염려되어 쇼이치는 아나타한 섬을 떠나 그녀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섬에는 몇몇 현지 주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는 카즈코와 쇼이치의 상사 키쿠이치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곧 커플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나타한 섬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미군이 섬을 폭격했습니다. 카즈코와 키쿠이치로는 섬 중간의 큰 숲에서 생활하며 운 좋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격 이후 섬의 농장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일용품과 필수품이 불에 타버렸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나타한 섬은 진정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전쟁에서도 그들이 기르던 돼지 40마리와 닭 20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이를 신중히 돌보며 그들은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세계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짧게 끝났습니다. 그해 6월 12일 아나타한 섬 근처에서 미군이 4척의 어선을 공격했습니다. 3척의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나머지 한 척도 심각하게 손상된 후 결국 침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 중 한 척이 아나타 한 섬 근처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섬으로 헤엄쳐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31명이 섬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으며 그중 10명은 일본 해군 병사였고 나머지 21명은 일반 선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은 남성들로 가장 어린 이는 겨우 16세였습니다.
배가 없던 그들은 섬을 떠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섬에서 발견한 소량의 야생, 바나나와 멜론에 의존하며 임시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31명은 섬이 무인도이며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생 과일을 채집하던 중 카즈코와 키쿠이치로를 마주쳤습니다. 오랫동안 둘만의 세계에서 살아온 카즈코와 키쿠이치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섬에서 일본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현지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일본인들이 도착한 것은 동포들과의 재회를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카즈코와 키쿠이치로는 열정적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키쿠이치로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부상까지 치료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31명의 생존자들이 여러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점차 서로 익숙해지면서 카즈코와 키쿠이치로를 포함해 모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첫 번째 문제는 음식과 의복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섬의 모든 돼지와 닭을 소비했고 이제 남은 것은 야생과일, 게, 해산물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섬 해안에서 낚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확보한 후 그들은 코코넛 와인을 만드는 방법까지 익혀 본능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문제가 해결되자 의복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옷이 낡아지자 나무 껍질로 조잡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섬의 33명은 1년 넘게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월 중순, 일본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미군이 이 소식을 섬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섬의 33명은 이를 믿지 않고 미군의 속임수라고 생각하며 섬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지 주민들은 점차 섬을 떠났고 33명의 일본인만 섬에 고립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평화로워 보이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성비 불균형으로 대부분의 남성이 카즈코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젊고 혈기왕성한 남성이었습니다.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가 심각해졌고 방치하면 혼란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카즈코와 키쿠이치로가 모두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카즈코가 이미 결혼했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부부는 그룹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효과가 있었고 섬에서의 삶은 그들이 바랐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아 다시 한번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8월, 섬에서 미군 폭격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잔해 중에는 많은 일용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하산 천으로 옷을 만들고 고장난 권총 4자루와 90발의 총알을 발견했습니다. 섬에 있던 몇몇 사람은 군 경험이 있었고 총기 사용에 능숙했습니다. 결국 4자루 중 2자루의 고장난 권총을 수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평등은 사라졌습니다. 이 고립된 섬에서 총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졌으며 총은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2자루의 총기의 등장은 섬의 33명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총기를 수리한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는 즉시 그룹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지배자가 된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했으며 섬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히가 카즈코였습니다. 그들은 총기를 사용해 카즈코와 그녀의 남편을 굴복시켰습니다. 권위의 압박 속에서 카즈코는 침묵하며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은 첫 번째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야마모토와 야마구치가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우연히도 이전에 사망한 남자는 야마모토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죽음이 야마모토와 야마구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며 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신경 쓰지 않았고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카즈코에게 접근하려 했던 또 다른 남자가
그들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심은 카즈코에서 두자루의 총기로 옮겨졌고 섬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고 억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카즈코의 남편 키쿠이치로 역시 두 남자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하며 그들의 감시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키쿠이치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야마모토와 야마구치에게 다가가 더 이상 카즈코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그들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는 기뻐하며 키쿠이치로를 영리하다고 칭찬했지만 이는 그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즈코는 이를 모두 간파했습니다. 이전에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는 서로 협력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었던 이유가 두 사람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모두 카즈코를 독차지하고 싶어하며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그들은 적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는 카즈코를 두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결국 야마구치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마구치는 섬의 유일한 여성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권력의 상징인 두자루의 총기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꼈으며 그의 독재적인 행동이 명백해지면서 반란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야마구치는 자신의 행복한 날이 찾아왔다고 믿으며 섬을 통치하는 황제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야마구치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모두 그가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그의 죽음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마구치가 소유했던 두자루의 총기는 나카자와와 이와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역시 카즈코를 강제로 차지하며 그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두 명의 총기를 소유한 남자가 동시에 카즈코를 소유하려 하며 이전 야마구치와 야마모토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명백히 보였지만 관련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섬의 삶은 약 한 달 동안만 평화로웠고 나카자와와 이와이 사이의 분쟁으로 다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싸움 끝에 이와이가 승리했고 이제 두자루의 총기는 다시 한 사람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와이는 카즈코를 독차지했습니다. 상황은 이전과 같았지만 이와이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신중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할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와이는 2년 동안 별다른 사건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2년 후 이와이는 누군가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나타한 섬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졌습니다. 다양한 사고로 인해 3명이 더 사망하면서 사망자 수는 총 9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죽음들이 총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생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논의와 공유 끝에 두자루의 총기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카즈코가 한 명의 남자를 선택해 결혼하고 두자루의 총기를 바다에 던져버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총기라는 권력의 상징이 없어지고 카즈코에게 남편이 생기면 더 이상 질투나 경쟁의 원인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하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섬에서 4건의 의문의 죽음과 실종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두자루의 총기가 분명히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섬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안전에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단 5년 만에 32명의 남성 중 19명만이 생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모두가 모여 또 한 번의 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논의와 의견 공유 후 이번에는 탐욕이 암살의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권력을 상징했던 총은 사라졌고 오직 여성을 향한 탐욕만이 남아있었으며 이것이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즈코를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의 욕망이 사라지고 섬에서의 삶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한 후 다음 날 카즈코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카즈코를 깊이 사랑했던 한 남자가 이 계획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카즈코는 창백해졌고 밤새도록 숲으로 도망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생존 본능을 발휘하며 카즈코는 산속 틈새에 숨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약 32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섬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 남자들이 단기간에 그녀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1950년 6월 숨어 지낸 지 33일째 되는 날, 카즈코는 해안가에 정박한 미군 함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나무를 올라가 옷을 벗어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카즈코의 행동은 미군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구조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암울한 섬에서 탈출했습니다. 카즈코의 이야기를 들은 미군은 섬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섬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카즈코는 일본으로 돌아와 섬에 생존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섬을 떠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전쟁이 끝났으며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통이 넘는 편지가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미군의 속임수라고 주장하며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1951년 6월 26일 섬에 있던 한 남자가 자신이 받은 편지가 아내의 필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미군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자신들이 패배했음을 받아들이고 미군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미군이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처음에는 괌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송된 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간 행방불명이었던 이들은 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아내들이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카즈코의 전 남편 쇼이치 히가 역시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돌아오지 않은 13명의 남성에 대해 묻자 생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 생존자가 큰 압박 속에서 더 이상 이를 숨기지 못하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언론은 남자들이 여성을 두고 서로 학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몇 차례의 심층 보도가 이루어진 후 히가 카즈코는 뜻밖의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일본 사회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은 카즈코에게 아나타한 섬의 여왕, 32명의 얼굴을 가진 여성, 여왕벌, 남자를 홀리는 여자와 같은 다양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녀를 동정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굴욕과 타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그녀를 비난하고 악평했습니다. 카즈코의 이야기는 당시 일본 사회에서 논쟁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카즈코는 아나타한 섬을 소재로 한 연극에서 주연으로 초청받았고 1952년부터 2년간 전국을 순회 공연했습니다. 1953년 아나타한 섬의 이야기는 아나타한 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각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카즈코 히가의 실화를 일부 다루었으며 그녀 자신도 영화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몇 년간 연기 활동을 한 후 카즈코는 더 이상 그 길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도쿄에서 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34세의 카즈코는 재혼했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며 소박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4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4년 3월 카즈코는 50세 전후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하며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아나타한 섬 사건은 비록 하나의 섬에 국한된 이야기였지만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더 큰 문제들을 반영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나타한 섬의 카즈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이러한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채널 팔로우,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